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다들 뭐 LG 디스플레이를 갖고 계시는 주주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특히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지금 보시고 계신 분들은 답답한 부분이 참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사업 자체가 사업을 안에 그 기술적으로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기존에 있는 LCD나 OLED 그리고 특히 WOLED 같은 경우에 그 담당자나 그런 기술자가 아니면 이해하기 힘들고 그게 이해를 한다 한들 그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미지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재해석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과거에 3만 원대에 계속 반복을 했던 주식들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LCD가 나오면서 OLED가 나오기 이전에 그 흐름 자체는 LCD였을 때의 흐름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투자를 하게 되면서 사이클이 이런 식으로 경기 사이클이 3년에서 4년 정도 투자 3년, 투자 2년, 그다음에 빼먹는 거 3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흐름이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5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2005년부터 2011년도 5년간의 사이클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데 이 사이클의 그 진폭 정도가 OLED 넘어오면서 이렇게 축소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축소가 됐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산 중국산 LCD 패널들이 속수무책으로 이제 나오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단가 하락으로 인한 그 경쟁력 약화, 거기에 따른 고정비 증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LGD가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좋지 못한데 더 좋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2018년도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 무너지는 가장 큰 근거는 BOE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다들 아시다시피 이 과거에 대한 내용을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 LGD뿐만 아니라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구조조정이 상당히 진행됐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LGD 조업하시는 분들과 관련 연구원들이 많이 이제 퇴사를 하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2018년도부터 적자는 당연하다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 그거는 2019년도까지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이제 글로벌 이슈가 또 터지면서 그 악재가 조금 더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전반적인 흐름이고 확실한 사실은 이제 앞으로 대형 디스플레이 쪽으로 가게 되는 건 맞는데 이 차별화 두는 LGD의 차별화 전략은 WOLED입니다. 그래서 그 WOLED에 대한 설명을 아주 간략하게 드리면은 어, 기존에 있는 OLED는 LED 그리고 LCD와 다르게 다이오드 자체 발광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발색을 하는 건데 LCD 같은 경우에는 그 랜턴을 비치고 거기에 셀로판지를 대는 그런 방식이었다면은 자체 유기재료로 인해서 자체 발광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단점은 뭐냐면은 이거를 중대형 TV 패널로 가게 되면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극복한 것이 WOLED가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기재료가 그 수평적으로 구조로 한 게 아니라 이게 수직 구조로 적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색광을 자 보시면은 이게 수평 자 저도 뭐 이 LGD 연구원은 아니지만은 LGD 연구원이 계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RGB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RGB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RGB가 빨강, 블루, 저 파란 색깔, 그 그린이죠. 녹색깔. 그게 한 번에 빛을 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빛이 뭐가 나오냐면 이제 어, 백색광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확실히 이제 컴팩트하게 될 수 있고 그럼으로써 확실하게 그 어둠, 그쵸? 어둠이라는 거를 확실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을 껐다 켰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쵸? 불을 껐다 켰다. 자, 불빛이 있는데 우리가 커튼을 치면은 커튼에 빛이 약간 새잖아요. 그쵸? 그런 거는 이제 QLED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이고, 그게 아니고 이제 OLED 같은 경우에는 껐다 켰다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장점이 생기고, 그리고 수직 구조로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효과적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LGD만의 차별화된 장점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술력은 좋은데 기술력만큼 비싸게 못 팔아요. 그게 제 생각에는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이렇게만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이렇게 LGD의 담당자분이나 뭐 이런 분 계시면은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잘 팔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차별화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차별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다른 디스플레이와 같게 뭐 똑같이 핸드폰에 적용되고 또 대형 TV에 적용되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장점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이제 기술력이 좋은 거. 근데 지금은 왜 이제 QLED가 잘 팔리냐면 그걸 사람의 눈으로 일반 소비자들이 구분하기 힘들어요. 네. 근데 굳이 내가 그 기술력을 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사는 거는 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요게 있고, 그러면 이제 이걸로 장점을 뭘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는 컬러 필터가 이제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컬러 필터가 필요 없기 때문에 최근에 나오는 그 완전한 폴더블 스마트폰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완벽한 폴더블 또는 롤러블. 그래서 이거의 이제 또 단점이 뭐냐면은 이걸 이제 버닌 형상이라고 그러죠. 버닌. 예, 찾아보시면 알 겁니다. 버닌 형상의 단점이 있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OLED 소자를 사용하는 거는 보통 이제 그 버닌 현상의 단점이 있습니다. 예, 그렇고 뭐 어찌됐건 결과적으로는 그 지금 현재의 OLED의 가장 큰 장점은 지금 LG에서는 대형 패널을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LDD가 하는 거는 광주의 공장 가동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올해까지는 적자 지속이 될 것 같고, 내년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투자한 거에 대해서 레버리지를 끌어올리고 원가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인데, 제 생각에는 지금 원가 경쟁력보다는 비싸게 파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원가 경쟁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이렇게 됐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2022년도까지는 QLED TV로 이제 진행이 되면서 그 시간을 벌고, 최근에 말하고 있는 QD OLED, 네, QD OLED, 그 다음에 마이크로 LED, 이런 식으로, QNED, 이렇게. 그러니까 OLED 쪽이 아니라, 조금, 이제, 판매에 유리한, 그리고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성능, 요 정도로 이제 가는 것 같고요. LGD는 말 그대로 이제, R&D스럽게 초격차를 벌리려고 하는 그런 흐름을 계속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제 수율 증가와 이런 걸 감안한다면은 결과적으로는 디스플레이 수요가 증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기존에 없던 어플리케이션에 탑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기존에 우리가 포함되고 있던 그런 내용들 중에서 그 TV는 사는 사람이 한정적이죠. 유한하죠. 근데 기존에 있던 LCD TV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QLED로 바꾸냐?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요즘에 뭐 SUHD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버텨주지 못하고 있어요. 즉 TV로 송신을 받는데 TV 송신에 대한 QLED의 어떤 메리트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거를 송수신 해줄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쌓여야 되고, 그게 받쳐준다면은 제 생각에 TV 수요가 급격하게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는
여러분도 많이 느끼셨지만 아무리 좋은 TV를 산다 한들 그쵸? 그 셋톱박스에서 송신하는 것들이 FH 정도의 해상급으로 준다면은 그거를 변화하는 수준이라면은 그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바는 앞으로 올림픽이 진행되고 뭐 도쿄 올림픽이 진행되고 그리고 앞으로 드라마의 송수신의 상태가 4K 상태로 전송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면은 분명히 LGD도 효과가 있다. 하지만 지금 올해 하반기까지에는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넘기에는 상당히 큰 힘든 고난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이제 그 여기 애널리스트 분들이 설정하는 값은 15,000원입니다. 네. 15,000원인데 저는 모르겠어요. 일단 이 15,000원이라는 가격이 어떻게 형성된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지금 올해에도 거의 적자가 6천억 정도 되겠죠? 네, 그 정도로 될 것 같은데 자 앞으로 내년에 그 광주가 가동이 되면서 정말로 그 1분기 흑자로 돌아서는지 그 부분이 주목이 됩니다. 1분기 흑자로 돌아서는 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내년 1월 정도가 아닐까. 그래서 올해 정도는 조금 매수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가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점은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셔가지고 좀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매매 동향도 보시면은 자 올해 보시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긴 하거든요. 근데 기관이고 뭐고 그냥 다 매도입니다. 예, LGD 다 매도예요. 다 매도치기 때문에 요게 올해까지는 좀 지속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빠르면은 상반기 아니, 3분기 때 이제 광조가 돌아가는 거를 확인을 하고 계산을 두들기게 되면은 올 연말 정도에는 그래도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참조하셔가지고요. LG 디스플레이는 신규 매수는 보유라고 생각이 들고 기존의 보유 주주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제 LGD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들었는데 네, 제 내용은 참조만 하시고 투자에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